안녕하세요. 2월 17일입니다. 제가 2015년 5월 15일부터 비건식 실천하고 있다. 즉 완전 채식주의 실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에 대한 영상들을 재생 목록에 보시면 건강하게라는 그 제목 밑에 쭉 올려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해서 공유하겠다고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12일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모바일로 그 결과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비건식이라는 것은 일체의 고기, 일체의 생선, 우유, 일체의 계란 안 먹고요. 그래서 저는 현미 잡곡하고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우유가 가장 해롭다, 가장 더러운 음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유 들어간 거는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빵이건 아이스크림이건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도 저는 안 먹습니다. 그 이후에 안 먹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비건식을 하면은 이런 식사법이 영양 섭취와 에너지 섭취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 없는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닌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천적 데이터가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해왔고요. 엑셀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진 받으면 이거 한번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금년에는 보통 한 가을경에 검진을 받는데 이 바이러스 너무 심해서 병원 가기가 싫어서 계속 미루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원을 섭취해야 되고요.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원 섭취가 안 되면 바로 굶어 죽는 것이고요. 영양소 섭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실비실거리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질환에 시름시름 앓다가 서서히 죽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건강검진에서는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로 나와 있는 그 추가 검진을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앱이 더 건강보험이라는 앱을 이용하면은 과거 자기 검진 결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제가 2012년부터 금년까지 검진 지표들 데이터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일반 건강검진 사실부터 정리를 하고요. 추가 진단한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관련한 엑셀 파일 캡처한 것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서 한번 같이 제가 이렇게 또 검토한 겁니다. 우선 2016년, 2017년 요 2년 동안은 제가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이전에 정말 열심히 하던 거는 등산 같은 거 전혀 못했었고요. 짬짬이 가끔 조금씩 했습니다.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 운동 상당히 소홀한 시기이고요. 2016년, 2017년 거의 한 2년가량 됩니다. 그때 너무 바쁘게 지냈고요. 2019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1년간 매주 토요일 백두대간 종조 다 하고 그랬었죠. 운동 아주 열심히 하던 시기였고 그때 백두대간 종조한 기록들 다 지금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재생 목록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금년 아닙니까? 이때는 바이러스 이후로는 거의 등산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등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찔끔 해봤자 그건 등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멀리 등산을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도대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버스 운행이 거의 다 스톱됐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생계 유지하던 그 업체들 타격이 아주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는 업종 전환을 한 거죠. 달리기로. 그래서 달리기로 업종 전환했는데 비교적 아주 열심히 뛰었습니다. 보통 한번 뛰면 한 20 내지 25km 이렇게 뛰었으니까. 근데 또 이것도 최근 한 2, 3개월 동안은 달리기도 좀 소홀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혈압이 114에서 78. 요거는 평소 이 정도 혈압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비건식하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보통 한 130 이상 이렇게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 운동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식습관, 그 비건식 이전에는 저도 닥치는 대로 다 먹었으니까요. 예. 뭐 일부러 개를 먹으러 간 건 아니지만 뭐 개 먹을 기회가 있으면 뭐 마다하지 않고요. 다 먹었습니다, 다. 예. 이전에는 우유도 엄청 많이 마셨고요. 거의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우유 한 잔씩 이렇게 마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혈압 그렇게 높았는데 만약 그런 상태가 계속 됐다면 지금 고혈압 됐겠죠. 예, 분명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혈압은 뭐 114, 78 이렇게 평소 혈압대로 나온 것 같고요. 비건식 이후에 혈압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혈당도 매우 바람직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 둘레는 그러니까 남자는 90m 정상이죠. 이게 87로 이렇게 줄었는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체중에 대해서 보니까요. 체중은 작년 말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등산 갔다 와서 딱 재고 하면은 68, 69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이거 원인을 가만히 봤더니 그러니까 운동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원인은 제가 하루 세 끼 아주 식사하는 시간이 아주 딱 규칙적입니다. 세 끼를 밥 한 공기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일이나 견과류도 너무 좋아해서 결론적으로 과식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건식을 포함해서 모든 음식의 공통이 에너지원, 즉 포도당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포도당을 섭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식의 정의는 하루에 소모하는 포도당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섭취를 해서, 즉 필요로 하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이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포도당은 곧 열량이니까. 그래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이니까요. 에너지원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몸에. 저장을 할 때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피 속에 있을 때는 혈당이 되고요. 근육에 있을 때는 글리코겐이 되고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는 포도당은 저장을 하는데 포도당 그 자체를 저장하면은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특수한 저장 창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중성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은 포도당의 저장 형태이고 다시 말하면 중성지방은 지방이 아니라 포도당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건식도 과식하면은 당연히 살이 찐다는 사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어 달 전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물론 중요하고요. 식사량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제가 절감을 하고 대략 공깃밥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컷 해버렸습니다. 가차없이 컷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칼같이 해버리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면은 하루 한 2끼 정도를 가지고 이제 3끼 먹도록 이렇게 해버렸고요. 다른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도 조금씩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적응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다시 이제 운동하고 하면은 70m로 저는 이제 65 정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이렇게 만들도록 한번 지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낙관하고 있고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비건식도 과식하면은 당연히 살이 찐다 이런 사실 확인될 수 되는 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황식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콜레스테롤 등 지질 혈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2년 전보다 전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운데 우선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를 가만히 봤더니 중등도 지방간, 즉 마드리드 패티 리버 이런 소견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의사 면담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 예약을 잡아뒀습니다. 요걸 보고 나서 좀 더 들을 말씀이 나오면은 자세히 한번 다시 영상 한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추가 검사한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상세한 검사는 저는 생애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병원에 간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잠정을 병원에 안 가는 편이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둘째 애가 뭐 검진 쿠폰을 가져왔어요. 줬어요. 그래갖고 공짜도 난 귀찮다고 안 하려 했는데 섹시가 하도 막 닥달을 해갖고 이제 같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종합 소견 사진 순서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편인데 예? 여기서 의사분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는데 이 와이프 말은요 커피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름 또 진단을 하네요. 지나치게 커피 많이 먹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 자기가 봤답니다. 예. 근데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진한 블랙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커피 좀 줄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약속 한번 한 건 또 잘 지키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A형, C형 간염은 해당 사항은 없다는데 B형 감염은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검진 결과 약간 예민하다 그렇게 표현해갖고 아예 그때 예방 접종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받아보면 되잖아. 까지 그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검사할 때 또 애매하다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의사 말이 추가 접종할 필요 없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와갖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의사분하고 이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분은요, 막 귀찮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예. 질문하는 만큼 이제 제가 배울 수 있죠. 의사한테는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예, 그렇고요. 근데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니까 뭔가 시뻘건 게 막 3개나 떠 있어서 이제 엄청 긴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상복부 초음파에서는 그 마드리트 패트리 리버 이거 중등도 지방간 소견 요거 나온 거 요건 의사분 말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좀 담배는 전혀 안 하고요. 술도 가끔 맥주 한두 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은 분명히 아닐 테고 그러면은 과체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그 예약을 해두기 때문에 이때 그 의사분하고 좀 자세히 꼬치꼬치 좀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공부 좀 많이 배워 오겠습니다. 진전된 사실이 있으면 비건식과 관련해서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신장 등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정도 실질 석회화가 있다 그러고 있고요. 또 갑상선 우측에 석회화 결절이 있는데 요거는 크기가 한 0.27cm 된다. 석회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요, 이 석회화라는 게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고, 여기 비타민 D가 핵심적으로 관여한다는 건데,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혈액은 약 알칼리성이죠. pH가 한 7.4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H,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 아닙니까? 요게 한 7.4 정도 될 때, 요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 볼 때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음식을 소화하면은 그게 고기건 아니면 비건식이건 채식이건 육식이건 간에 하여튼 음식을 소화하면은 반드시 혈액이 산성화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염기성 이온이 필요하니까 그때 칼슘 이온이 혈액에 필요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체에서 칼슘이 있는 곳은 뼈니까 뼈에서 칼슘이 나온다는 거죠.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면 이제 혈액이 다시 중성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정상이 되면은 이제 칼슘이 필요 없게 되니까 이거 칼슘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칼슘이니까 매우 중요한 무기질이니까 이거 재흡수를 해야 되고 요 재흡수 과정에서 비타민 D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그 기전은 저는 알 필요 없죠. 예.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칼슘 재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남는 칼슘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갖다 버릴 때 신장을 통과해야 되니까 오히려 신장이 망가질 수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거기 깔아앉으면은 그게 바로 석회화 된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 좀 더 자세히 정리해 가서 의사분들 좀 꼬치꼬치 캐물어야겠습니다. 의사한테는 자꾸 물어야지 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제가 좀 뺏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공부 좀 하는 기회를 삼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육식을 하면은 혈액의 산성화가 훨씬 더 많이 진전되기 때문에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만약에 결핍한 상태라면은 위에서 설명한 그 과정이 더 심각하게 진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골다공증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유라는 것은 본질이 액체로 된 소고기입니다. 액상 소고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유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 골다공증 임상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보니까 가벼운 동맥 경화성 변화가 보인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뭐 어느 정도인지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뭐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그런데 콜레스테롤 저 부분을 정상화시키면은 이것도 뭐 정상이 호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 밀도 검사는 예상대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요축골 같은 경우는 젊은 남성의 평균치보다도 110%로 양호하다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유쟁이들이 선전하기를 우유는 골 밀도 예방한다. 마치 우유 안 먹으면 골다공증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선전하는데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유 전혀 안 먹은 지 지금 6년째 되고 있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유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해로운 음식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마셨는데 아주 끔찍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타민 D가 이게 30은 넘어야 하는데 29.88로 지금 결핍이라는 겁니다. 많이 놀랍습니다. 저는 비타민 D 만들려고요. 선크림도 전혀 안 하고 일부러 햇빛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달리기 할 때도 마음 같아서는 우통 벗고 달리고 싶은데 차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주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방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피부 많이 노출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햇빛 받으면서 달리는 편인데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니까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비타민 D는 다 아시는 것처럼 피부에서 햇빛 자외선이 콜레스테롤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음식으로 섭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북방부에서는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가 많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겨울에만 비타민 D 보충제 일주일에 뭐 한 알, 두 알 정도 이렇게 먹고요. 봄, 여름, 가을에는 안 먹습니다. 다른 우리 섹시나 애들 같으면은 저보다 운동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특히 햇빛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부족하니까 비타민 D 꼭 챙겨 먹도록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한번 상담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건식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전 비건식 영상에서 주장했던 저희 말들이 대체로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 주장과 임상 데이터가 일치하는 거 아닐까. 뭐 다른 분들 데이터는 모르겠고요. 제가 비건식을 6년째 지금 거의 완벽하게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 몸 상태가 바로 비건식의 데이터의 보고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비건식의 이론적 근거를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은 오로지 포도당입니다.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식물만이 광합성으로 만들 수 있고요. 동물은 포도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에너지원인
그 포도당을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그 의미는 먹지 않으면 포도당이 없어지니까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기름차가 기름 떨어지면 수독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 흡수된 이 포도당은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알아서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만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단백질과 지방은 원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바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만 단백질 그 요소가 아미노산이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이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놈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현미나 잡곡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견과류에도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즉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음식이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밥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거죠. 육식의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할 수는 있으나 육식의 부작용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은 비건식이다 이런 결론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건식도 많이 먹으면 즉 과식하면은 그러면 사용하고 남는 포도당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저축을 하는데 그것이 중성지방으로 뱃살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주로 이 내장지방으로 뱃살에 저장을 하니까 물론 몸 구석구석에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식하면은 과체중 될 수 있다. 그래서 골고루 먹되 과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소식하고 운동하는 게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결론이 옳다.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즐겁게 신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비건식과 소식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 1월 16일 상담 후에 정리된 사실이 쭉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